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미안했잖아요.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기부스를 하셨는데 예. 오셨어요. 지장 없습니다. 아 그래도 아니 네. 워낙에 달변이시라서 전화로 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와야 됩니다. 아니 열정을 보여주시는 눈을 보고 거잖아. 네. 표정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희 혼내시려고 오신 건 아니죠? 제가 저 없을 때 날씨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오면서 입이 간지러워서. 아니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요? 일단. 감사합니다. 네, 소영 씨가 다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지금 왼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이 OBS 사장님이면 제가 출연료 좀 더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못 드려서. 건의해 오늘 주세요. 더 잘하세요. 아, 자, 가시죠. 예, 오늘 날씨 이야기 또 시작을 할 텐데 드디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폭염특보가 며칠 전에 해제가 됐고 아니 이게 정말 장기간만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시원해진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맞을까요? 그런 걸까요? 자, 과학적인 사고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체감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몸으로 느끼는 가을에 대한 기억이 참 상대적이구나. 정말 날씨는 직전의 날씨를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져다주는 시원함을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낫다고 하기도 해요. 막 채찍질을 너무 많이 하다가 10번 채찍질에 한 번 당근 주면 그 당근이 너무 고마운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당근 10번 주다가 채찍 한 번 주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 매번 잘해주다가 요번 한 번 날씨는 쓴 소리 하면은 아유 저 사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거인 것 같은데 일단 폭염주의보 지난 토요일 날 대대적으로 해제가 됐어요. 서울, 인천 같은 경우에는 38일 만이에요. 그러니까 폭염주의보 심할 때는 경보까지 내려졌다 왔다 갔다 했지만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폭염특보는 해제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더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38일이면 한 달이 훌쩍 넘게 우리가 이미 적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해제가 됐고 지난 아마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월요일 오후 5시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된 폭염특보가 많이 해제가 됐고 지금은 거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예. 오늘 아침 최저기온 보니까 어제보다도 좀 많이 내려갔어요. 확실히 습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습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기온 왜 저번에 지난주에 최준만 기자님 0점 몇 도 차이에 막 그렇게 시원하다고 했는데 결국엔 습도의 장난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가을은 그랬잖아요. 일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져야 이제 여름과 가을을 구분하는데 일 평균 기온 뭐 구하는 방법 아침 최저 기온, 낮 최고 기온 더하기 나누기 2 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매 시간 더해서 나누기 24 해도 일 평균 기온은 나오고 근데 가장 정확한 건 3시간 단위의 평균을 더한 거를 나누기 8한 값이 가장 정확해요. 그게 오전 10시 기온입니다. 예. 10시 기온. 그래서 보니까 오전에 막 기온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그래도 서울은 24.5도. 그다음에 그 밖에 뭐 인천, 수원 같은 경우는 인천은 좀 높네요. 25도. 근데 이제 잠시 뒤에 한 2시간 뒤의 기온인데 어제 기온만으로도 살펴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25도 안팎이 10시 기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도 아래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한참 남았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생각했던 우리의 가을 날씨가 훨씬 더 시원하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도죠, 20도. 20도. 그죠? 20도. 지난주에 제가 20도고 25도를 제가 잘못 25도는 아니에요. 25도는 낮 최고 기온. 낮 최고 기온. 네, 낮 그래서 최고 여러 기온이 가지의 그 25도.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25도로 말씀하신 맞아요. 25도는 틀린 게 맞아요. 아닌 예. 거네요. 그리고 일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그냥 우연히 한두 번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최소 9일. 맞아. 그래서 9일 평균이기 때문에 그 9일의 첫날부터를 이제 지나고 나면 가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나가고 나서 가을이었구나를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도 짧다는데 언제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짧은지도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정말 그래요? 칼 이거 아니에요. 저 다시 지킬 거예요. 좀 문자 주세요. 그러면 가을이면. 네, 칼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었어요. 네. 그럼 그 길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 일단. 먼저 할까요? 네.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계절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네. 언제가 가장 길었을까요? 한반도의 한반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달, 이제 8월달 달력을 쫙 찢어서 9자가 나오면 이제 가을이야라고 하지만 맞아요. 그건 통상적인 거. 정답. 그리고 정답. 겨울. 딩동대. 그러니까. 겨울이 딩동대. 제일 길었어요. 생각보다
겨울이 상당히 길었어요. 우리나라 계절은. 근데 이제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고 예.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간다면 여름은 거의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여름이라고. 한숨이 그냥 나온다. 아이고야. 맞아요. 그리고 봄은 확실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거 기준을 토대로 과거라고 함은 1971년부터 1980년대. 전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직전의 날씨와 최근 1981년과 2010년 동안의 날씨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여름은 평균적으로 6일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여름? 겨울과 봄은 각각 3일과 1일. 그러니까 겨울이 더 많이 줄어들어요, 사실. 그리고 봄하고 가을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눈에 띄게 겨울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봄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추운 날씨가 적어지다 보니까 봄은 자연스럽게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하지만 가을은 똑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네.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랬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봄. 빨리 하세요. 그렇지. 저 따라할게요. 여름, 그다음에 그냥 가을. 그다음에 조금 겨울. 겨울. 그래야죠. 봄하고 겨울이 짧아졌으니까. 가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네, 가을. 가을. 똑같이. 가을. 예.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참 근데 체감하는 건 또 달라. 이게 너무 그러니까. 더위에 지쳐서 그런가? 아니면 겨울이 빨리 온다고 느껴서 그런가? 바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날씨가 때로는 굉장히 맞는 것 같고 때로는 굉장히 틀린 것 같고 100번 중에 한 번 틀린 게 계속 틀렸다라는 그 기억에 맞아. 머무를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진짜 맞아. 기상청의 예보관님들이 아.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어. 여름과 겨울은 끝나면 너무 좋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을은 가는 게 아쉽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더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가을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드려요. 네. 아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계절길이 조사를 착수했다고 해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좀 약간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정말 음. 이제 이런 감정적이고 내 생활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기분 정도의 날씨가 아니라 사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지난 여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더 시원한 곳 가야 돼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지만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목숨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3개월 단위의 이제 사계절 구분이 사라지고 계절 길이에 맞춘 이제는 방제 보건 이런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지난 8월 30일이었거든요. 기상청의 산하기관의 연구기관이 있어요. 국립기상과학원 주관으로 온난화에 따른 계절 길이 변화 및 부문별 영향 포럼을 열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씨의 핵심적인 요소들의 분들이 저는 다 참석했다고 봐요. 참석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저 안 불러주셨어요. 저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 국립수산과학원, 그다음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거의 주요 그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했고요. 예. 국내 온실 질환의 양상 그리고 생태계 농업지도 변화 전력 사용량 증가 등과 이 온난화가 야기하는 사회적인 어떤 파장 그리고 변화에 대한 논의를 나타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절 길이를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적응력 높이기 위해서는 그 변화하는 계절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홍수기, 갈수기 왜냐하면 우리나라 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오는 게 정상적인 기후예요. 근데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폭염과 한파 등과 같은 그런 건강 피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보뿐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그런 계절에 대한 대응 능력들도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 지표에 대한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난의 기후 변화의 기여율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서 좀 인명이나 경제적인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방금 가뭄이 오는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기에 대한 방역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을에 그래요. 더 요즘에 많은 많이 것 막 같아. 뜯기세요? 아니, 물렸어 저 그러니까 며칠 전에. 굉장히 여름에는- 민감하신가 봐요. 아니, 그렇지. 아니 모기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없잖아요. 맞아요. 요즘 모기 물렸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 모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마 거의 여름 초반에 모기 살충제 얘기를 좀 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와 연관되어 있는 생활용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임계점이라고 해요. 날씨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 특히 모기 살충제의 판매가 급증하는 임계점이 26도예요. 실제 20도가 넘기 시작하면은 모기의 활동이 늘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25도에서 29도 사이가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예. 얘네도 우리랑 비슷하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뭐 덥기도 더웠어요. 그러니까 비도 어느 정도 내려주고 너무 더우면은 이 아이들도 씨가 말라요. 왜냐하면 이런 그 모기들의 서식지, 유충들이 잘 사는 곳들을 보면은 그 요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29일인가 대구 지역에서 일본 뇌염 그 발생자가 2분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예. 아마 지난해보다 한 8일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밭에서 특히 이제 이런 일본 뇌염모기 그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해요. 네. 그 일본 뇌염을 이제 전파시키는 그 모기가.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가축들, 그러니까 돼지 가축 사유 그 이제 축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논밭에 이렇게 고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발생을 하는데 올 여름에 너무 많이 덥고 물론 소나기가 내리기는 했지만 금방 요런 물구덩이들이 말라버리다 보니까 얘네가 서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습도가 높아버리면은 얘네가 금방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 변화 추세인 거예요. 오히려 5월에서 6월에 높은 기온 때문에 모기가 갑자기 확 증가하면은 올해는 모기가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났어? 이러다가 7월, 8월에 확 죽어요. 없어져요. 예. 그러고 나서 9월과 이제는 10월까지도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앞서 계절의 변화로 이런 모기 관련한 방역에도 아무래도 스케줄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아니 우리 맹소영 씨 기억이 정확합니다. 국내 첫 일본 뇌염 환자 2명 발생했고 작년보다 8일 빨랐다. 요거는 이제 대구 쪽에서 대구 보건환경연구원과 맞아요. 질병청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기억이 확실하셨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아까 우리 최진만 기자 말대로 이 날씨 변화에 따라 조금 대응법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가을 일단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 얘기 먼저 하자. 폭염백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폭염백서를 기상청에서 이제 발간을 한 거예요? 기상청에서는 이제 9월 아마 오늘 수요일 내일 한 정오쯤에 올 여름의 전반적인 그 기후 통계 발표가 대대적으로 있을 거예요. 특히 네. 이제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1994년과 2018년 못지않게 굉장히 더웠던 해이고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는 분명 더 더워지거든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출처도 못 찾아봤네요. 뭐라고 지금의 내가 뭐 느끼는 더위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표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그런 장명도 잘하시고 맞아요, 그 맞아요, 표현들을 잘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을 날씨들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폭염이 어떤 원인으로 왔는지 그리고 그런 유사하게 오는 그런 기상 배치라든지 패턴들을 미리 우리가 초기에 좀 발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은 이런 모모모 백서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 원인과 구조 뭐 그리고 향후에 그 영향을 줬던 뭐 요인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자료들을 지금 뭐 지난 8월에 여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매월 분석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뭐 태풍이라든지 뭐 엘니뇨 라니냐 관련한 백서들은 있었었는데 폭염에 대한 백서는 없었어요. 저도 그래 폭염에 대한 백서가 왜 없었지라고 그러게요. 했는데 우리가 아마 이 폭염이 기록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물론 1994년도 굉장히 더운 해였지만 1994년은 와 태풍 말고도 폭염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라는 거의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는 해였어요. 그리고 이 1994년의 폭염으로 인해서 2008년에 폭염특보가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했어요. 이 1994년의 폭염은. 네. 그런데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온열 질환자 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명까지는 가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숫자와의 싸움을 하느라 진짜 이 스트레스가 네. 2,300명 정도까지는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검색해 주시고 네. 계시는데요. 근데 그 당시 2018년은 4,000명이 넘었었어요. 그때 사망자 수도 한 48명 정도가 되는데 예. 올해 사망자 수는 그래도 한 20명 안팎 정도 제가 한 10몇 명 정도까지는 봤던 기억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예. 가을이 확실히 되니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그 정도의 그 폭염 온열 질환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요. 얼마 안 된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라든지 보건 그 분야에서의 우리가 대처할 만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도에는 이제 재난상으로 폭염이 이제 재난으로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예. 계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폭염으로도 많은 온열자 질환자 수가 이때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들도 뭐냐면은 이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마련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예. 이런 폭염 백서를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뭐 요번과 같이 뭐 티베트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 뭐 같이 감싸는 중첩 고기압의 형태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폭염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지 이런 자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좀 사회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의 매뉴얼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 안에 발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런 문자 주신 분이 있었어요. 아직도 덥던데 그럼 가을은 언제 오나요? 가을의 정의라는 게 그럼 딱 있어요. 일반적인 이런 기후학적으로 말고 이런 게 가을이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뭐 일반적인 가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그런 거이고 진짜 그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답답할 때 되게 많지 않으세요? 어때요? 난 근데 왜 계속 더 덥다고 하지? 뭐 그러시는 맞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상청에서는 기상학적이고 과학을 근거로 할 수밖에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윤아 아나운서님의 질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날씨겠죠. 보통은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요. 추석쯤 되면 확실히 가을이 왔어. 근데 이제 기사들 보니까 올 추석은 여름 추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올 추석 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 그러니까 올 추석을 더 좀 덥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폭염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는 체감하는 더위가 33도 이상까지 웃도는 날, 그리고 아마 주 후반까지도 수도권 지역의 기온을 보니까 32도 그리고 뭐 33도까지 아직 기온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31도, 32도이기는 하지만 체감하는 더위가 습도에 따라서 33도가 넘을 것으로 보이면 폭염주의보는 다시 발령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다시 오는 이제는 거야? 근데 겁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8월에 내려졌던 폭염특보하고는 분명 다를 거예요. 그때는 또 예.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또 폭염특보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상대적이니까. 과학적인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보다는 이제 늦더위의 형태. 이맘때 추석보다는 더울 수 있고 볕이 뜨거울 수 있다라는 날씨는 9월 달까지도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찾았어. 지난 8월까지 3,226명이래요. 3,000명 넘었네요. 3,226명.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요거 맞죠? 맞아요. 네. 5월 20일부터 이제 카운트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3,000명이 넘었군요. 일단은 그랬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럼 가을 태풍 얘기 살짝 예, 할까요? 태풍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는 산산 그리고 중국은 태풍 야기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정중앙에 두고 요리조리 비껴서 가준 것은 물론 이제 태풍이 일본에 갔다라고 해서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이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도 우리나라로 안 와서 그냥 막 뭐 다행이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지금 산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태풍이어서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를 뗐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압의 형태로 많은 피해를 좀 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중국을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홍콩, 중국, 베트남의 경유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야기 같은 경우에도 산산보다도 더 강한 세력을 유지해요. 중심 기압이 보통은 이제 940에서 970 정도 사이 안에서 충분히 태풍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요 태풍은 945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태풍 형태로 가고 있기는 한데 예. 이미 지금 필리핀 지날 때 많은 사상자와 산사태와 지금 홍수 피해를 야기
유지시키고 있기는 네네. 해요. 속도도 예. 중요하잖아요. 느리게 가면 맞아. 피해가 더 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상륙하기 직전까지는 강한 그런 세력이었는데 상륙하고 나서는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어요. 네네.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느렸어요. 너무 느려서 그 중심이 어딜 위치하느냐 예측도 사실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많이 머무르다 보니까 많은 양의 비도 내렸고 그런 문제였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지고 가을 태풍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것만 간단하게. 네. 태풍은 어느 이제 정도일까요? 9월은 많이 만들어져요. 과거 30년보다 최근 10년으로 더 좁혀서 보면은 9월 태풍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데요. 제가 그냥 마지막 기상청에서 예보를 할 때 태풍 같은 경우는 진로도 유동적이고 워낙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좀 예보를 꼼꼼하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만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 유튜버나 네이버의 그 검증받지 않는 그런 미디어 채널에서 뭐 12호 태풍은 뭐 라피가 뭐 어떻다. 13호 태풍 법인가 제가 한 10년 뒤 태풍 이름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태풍의 이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몇 호 태풍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부정확한 정보들을 너무 신뢰하기보다는 정부 기관과 그리고 이런 OBS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네.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이야기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맹소영 컬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